안녕하세요. 이상화 책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책 읽기 1편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편은 올리자마자 또 삭제당해서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요. 2편에 고정 댓글로 올려놓겠습니다. 전염병 얘기는 유튜브에서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페이스북과 네이버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슬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슬람은 뉴스나 설교 시간에 간헐적으로 접해보긴 했습니다만 자세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독교와 이슬람 무엇이 다른가 라는 책을 읽고 막연하던 것을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독교와 이슬람은 전혀 다른 종교인데다 이슬람은 거짓, 폭력, 테러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유해석 목사님인데요. 실제 이슬람권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직접 보고 공부한 것들을 모아 책으로 엮었습니다. 초판이 나온 건 2016년이라 시차는 조금 있습니다. 먼저 이 책을 토대로 이슬람 사원, 즉 모스크가 우리 집 앞에 들어와도 괜찮은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대구 대연동에서 모스크 건축을 앞두고 이를 추진하는 쪽과 지역 주민들이 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절반쯤 건물이 지어졌고 2년 넘게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청이 지난 2020년 9월에 모스크 건축을 허가하면서부터 이 갈등은 시작됐습니다. 대연동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소음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북구청이 공사를 중단시켰지만 7명의 무슬림 건축주들이 공사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고 공사가 다시 시작되자 주민들의 반대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주민들은 공사 현장에 무슬림들이 싫어하는 돼지머리나 족발을 가져다 놓고 삼겹살 파티를 열면서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는 국립대학인 경북대학교로까지 번졌습니다. 대연동 일대 무슬림 인구가 늘어난 이유가 경북대에서 지난 10년 동안 무슬림 대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건축 중인 곳은 경북대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입니다. 이들 유학생과 대연동 인근에 사는 무슬림 노동자들까지 하루 5번 기도할 장소가 필요하다며 모스크 건축을 추진했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모스크가 필요하다면 경북대 안에다 지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대학 안에 종교시설을 지은 전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무슬림 건축주 측은 현재 위치에 모스크 건축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이상한 시민단체들까지 거들고 나섰습니다. 서창호 대구 경북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미 거의 다 지어진 사원을 놔두고 경북대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무슬림 학생들의 뜻이 아니다라며 무슬림을 편들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동성연애 옹호 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인데 이들이 역시 이슬람도 옹호합니다. 여기서도 소수자이면 곧 약자라는 해괴한 논리가 또 등장하는 거죠. 죄악끼리는 합종연행, 서로 손을 잡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이들을 거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구를 만들려면 이슬람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슬람 세계화를 거스를 수 없다는 얘기인데 뭘 모르고 하는 말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더 이상 이슬람 사원이 모스크가 들어서면 안 됩니다. 지금 있는 모스크마저 없어지는 게 좋습니다. 현재 서울과 부산을 비롯해 20여 개의 모스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임시 예배소는 130여 개에 달합니다. 국내 이슬람 인구를 약 6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슬람 신자인 무슬림 인구가 늘어나면서 모스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스크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 그 이상이죠. 단순한 이슬람의 예배 기도 장소를 넘어서 그들의 신인 알라의 땅을 표시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모스크가 들어선 지역은 그들의 땅이라고 간주하여 이슬람 공동체의 중심이 됩니다. 알라의 땅으로 선포한 곳에서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면서 정작 건물이 들어선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치외법권 지역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우리나라 법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이슬람 영토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슬림들이 처음에 소수일 때는 그렇지 않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 수가 많아지면 그 지역에서는 이슬람 율법만 따르겠다고 합니다. 폭행이나 성범죄, 마약을 하거나 테러를 저질러도 우리 법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자신들의 율법으로 다스린다고 하면서 범죄자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영국은 이미 이슬람 율법을 적용하는 법정이 영국 사법제도의 일부로 공식 인정되고 있습니다. 샤리아 재판소라고 하는데 2014년 기준으로 런던, 버밍햄 등 85곳에 달합니다. 무슬림 인구가 많아져 어떤 지역이 이슬람화되면 이들은 스스로 샤리아 경찰이라는 자경단을 꾸립니다. 자경단은 이슬람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테러를 자행합니다. 무분별하게 이슬람 이민자들을 받아들였던 영국을 비롯한 유럽이 이 문제로 지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모스크가 들어서고 이슬람화된 지역에서 자경단은 이곳은 샤리아법으로 다려지는 이슬람 구역입니다 라고 써붙입니다. 술을 마시거나 짧은 옷을 입고 다니는 여성들에게 테러를 합니다. 더욱이 무슬림은 일부 다처제, 한 명의 남자가 4명까지 아내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인구가 많아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영국 청소년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부터 11년까지 14개월 동안 영국에서 2,409명의 영국 소녀들이 무슬림 조직폭력배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합니다. 옥스퍼드 주 법원은 단지 9명의 무슬림 조직폭력배가 저지른 79건만 재판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독일 쾰른에서도 무슬림들에 의한 대표적인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무슬림들의 범죄는 지금도 유럽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미 10년 전에 유럽의 주요 지도자들은 다문화 정책이 실패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문화의 핵심은 이슬람이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전 총리는 2010년 10월에 다문화 사회를 건설해 공존하자는 접근법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프랑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11년에 프랑스식 이슬람이 아닌 프랑스 안에서의 이슬람은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안에서의 이슬람이란 무슬림들의 샤리아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프랑스는 여성들에게 법으로 히잡을 쓰지 말라고 하는데도 씨알이 안 먹히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는 2011년 실패한 정책, 즉 다문화주의를 접을 시간이 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 익스프레스는 유럽에서 이슬람 다문화 정책에 실패한 원인을 4가지로 꼽았습니다. 이슬람 테러리즘, 무슬림에 의한 성폭력, 폭력적 범죄, 그리고 마약입니다. 유럽조차 이 같은 이슬람의 염증을 느끼고 실패를 인정하는 마당에 우리나라의 홍준표 대구지사는 시대착오적인 이슬람 사원 건립을 세계화하며 추진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습니다.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쉥겐 실시 조약으로 한때 유럽 25개 국가가 국경을 없앤 적이 있습니다. 국경을 허물고 199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이슬람 이민자를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은 이슬람 테러를 비롯한 각종 문제로 2016년부터 그리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이 국경을 오히려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샤리아 전술, 어떤 지역에 침투해 그들의 사원을 짓고 그들의 땅으로 만들어서 이슬람화하는 그들의 전술을 저는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자신들의 수가 적을 때는 굽신거리는 척 하다가 수가 많아지면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해 무법천지로 만드는 전술입니다. 이슬람의 이 전술은 김일성 주체사상의 통일전선 전술, 공산주의자들의 진지전, 게릴라 전술과 닮아 있습니다. 원래 공산주의 혁명은 노동자 계급에 의한 폭력혁명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에 포섭된 노동자들의 수가 충분하지 않거나 폭력혁명이 어려울 때는 사회 각 분야의 침투에 기생하면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부터 공산화하는 전술입니다. 일세기 이탈리아 공산주의자 그람시가 옥중에서 이 전술을 제안했습니다. 러시아 혁명으로 세운 소련이 무너지고 무기가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의 쪽수만으로 폭력혁명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교육과 문화, 정치, 사회 등 모든 영역에 침투해 사상적으로 공산주의를 물들이는 전략입니다. 21세기에 아직도 간첩이 많은 이유입니다. 이슬람의 선교 전략인 샤리아 전술 동안 이와 똑같습니다. 이슬람은 어떤 지역과 국가를 이슬람화하기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그 과정에서 거짓말은 용납됩니다. 기독교의 성경에 해당되는 이슬람의 코란은 너희의 맹세 속에 비의도적인 것에 대해서는 알라가 책망하지 않는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거짓말은 죄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테러를 하다 걸렸을 때나 무슬림이 아닌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 또는 누군가를 이슬람으로 포섭할 때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슬람은 한마디로 거짓말의 종교인 거죠. 거짓 종교 이슬람과 이를 따르는 무슬림들이 기도할 장소가 필요하다며 건축하려는 이슬람 사원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원래 무슬림의 기도는 아무 데서나 해도 됩니다. 꼭 사원이 없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사원을 지른다는 건 어느 정도 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스크를 짓고 이들이 샤리아 전술에 따라 그 지역이 이슬람화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슬람 사원 문제는 이슬람에 우리의 땅을 내어주는 문제입니다. 중동은 원래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태어나기 이전 4세기 동안이나 기독교 비잔틴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이슬람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교도와 교회가 세운 나라들, 기독교 국가들이 대부분이었던 유럽이 이슬람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세 때도 이슬람의 무력 침공으로 유럽의 대부분이 쑥대밭이 되고 이슬람의 땅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슬람을 적 그리스도라고 규정했던 루터와 칼빈 등 종교 개혁자들은 이슬람이 동시에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했습니다. 부패한 교회를 징계하는 채찍 말이죠. 다행히 종교 개혁을 통해 유럽의 교회와 나라들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유럽은 다시 한번 이슬람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할 때 유럽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고 주를 위하여 일하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 동성연애와 성평등, 낙태와 간음을 비롯한 죄악을 받아들이고 부패하자 이슬람의 채찍을 다시 맞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패하면 그 땅을 이방인에게 내어주듯이 지금 이슬람에게 땅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이슬람 사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는 이제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슬람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차례가 왔습니다. 대구 대연동을 비롯한 이슬람 사원 건립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이슬람의 거짓 기만 전술인 샤리아 전술을 말씀드렸는데요. 책 기독교와 이슬람을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앞에 복지시설이나 자원 재활용 시설, 원자력 발전소는 들어와도 되지만 이슬람 사원은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슬람 테러리즘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